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쓴 수필 껌파리 소년의 배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껌 파는 소년이 되었다. 내게 그 사업을 가르쳐준 나보다 한 살 위의 형은 말하자면 껌파리로 생계를 꾸려가던 소년 가장이었다. 리어카 행상으로 팔남매의 생계를 꾸려가시는 어머니 곁에서 줄창 책장이나 넘기고 있는 내게 야 인석아 너도 엄마를 도와야지 공부만 하면 다냐? 제법 어른 같은 훈계였고 나를 부끄럽게 만든 꾸짖음이었다. 당시 껌이 대유행이었다. 껌을 씹어야 신세대라 자부하는 듯 반반한 이들은 누구나 껌을 지니고 있었다. 얼마나 아까우면 껌을 씹다가 깨끗한 벽에 붙여놓고 다시 씹을 정도였다. 소설 속 별들의 고향의 경아는 목욕탕 구석에까지 붙여 놓았었다. 내 손을 잡아 끌고 종암시장 도매상으로 간 그 형은 주인에게 걸쭉하게 소개를 했다. 얘가 내 동생 놈인데요. 오늘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거라 사업 자금이 없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껌 10통만 외상으로 주세요. 낡은 중학교 교복을 입은 말대가리 소년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던 주인 아주머님은 껌 10통을 내 손에 던지듯 넘겨주셨다. 보성중학교? 좋은 학교 다니는 애구나. 잘 팔아서 돈 많이 벌어라. 사정도 묻지 않는 아주머니께 90도로 인사하고 거리로 빠져나왔다. 얼굴이 공연히 달아올라 있었다. 다리가 긴 나는 한참을 앞서 걸었다. 야 임마 같이 좀 가자. 장사하는 법을 좀 배워야지. 숨을 헉헉대며 형이 따라왔다. 다방에 들어가면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라고 했다. 여성에게 껌을 내밀고 사달라고 조르면 대개 남자들이 산다고 했다. 그래도 안 사면 조금 더 버티고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느새 비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셀레미트 껌 한 통이 소매가 10원인데 굳이 20원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대체로 그렇게 팔고 또 사람들도 그러려니 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도매 가격이 7원이니 한 통 팔면 3원이 남고 오늘 받아온 20통을 다 팔면 무려 60원이 남는 것이 아닌가. 당시 버스 차비가 2원 50전이었으니 그 정도면 꽤 짭짤한 수입이었다. 지금껏 그 형을 다시 만나지 못해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항의하듯 되뇌었었다. 20원을 받으면 그중 10원은 구걸이 아닙니까? 어쨌든 대략적인 교육을 끝내고 실습을 시작했다. 그 형은 내 뒤에서 감독관 노릇을 했고 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방에 먼저 들어섰다. 발걸음도 무겁고 목소리도 기어 들어갔다. 몇 곳을 돌면서도 나는 공쳤고 그 형은 몇 통씩 짭짤하게 팔았다. 그러기를 몇 곳을 더 돌더니 드디어 나를 독립시켰다. 이제 어지간히 배웠을 테니 혼자 다녀봐. 막막했다. 종암시장 앞을 짓더나 미아삼거리 대지극장 앞까지 걸어갔다. 막상 혼자 가니 길목마다 널린 다방이나 음식점에 들어가는 일조차 힘들었다. 그때 문득 콧물을 흘리던 동생들이 철 모르는 응석 소리가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한 걸음도 더 못 걸어갔을 것이다. 오빠야,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오랜만에 밥을 먹고 싶다. 동사무소에서 구호 물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밀가루 한 포대로 내내 수제비만 해먹던 나날이었다. 집 근처 부잣집에서 시어 터져서 내어놓은 김치를 얻어다 빨아서 함께 끓였다. 철 모르는 여시가들로서는 깔깔한 입맛이 좋을 리 없을 터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2층 다방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갔다. 발소리에 놀란 연인들에게 껌통을 내밀었다. 껌 있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껌이 있다니.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는데 껌 있어요라니. 눈을 치켜뜨는 남자를 손살에 치며 막더니 예쁜 누나가 고운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고마운 소리가 다 있을까?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예, 한 통에 10원입니다. 소리치듯 대답하는 나를 보며 까르륵 거리더니 왜 20원이 아니고 10원이냐는 것이다. 한 통에 도매상에서 7원이고 이렇게 팔면 3원이 남습니다. 라며 나는 묻지도 않는 계산까지 했다. 눈웃음이 고운 그 누님은 2통을 달라고 했다. 어차피 20원에 한 통 사줄라 했는데 그 가격이니 2통을 달라는 것이었다.
개시치고는 신나는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껌팔이었다. 제법 용기도 나고 자신감도 붙어서 몇 군데 돌지 않아 20통을 다 팔고 도매상으로 가서 돈을 치르고 다시 20통을 받아들었다. 주인 아주머님은 첫날에 그렇게 빨리 파는 것은 처음 본다며 대견해 하셨다. 잊을 수 없는 날은 그 며칠 후에 다가왔다. 대지극장에서 수유시장을 거쳐 살구 묘소까지 돌아올 정도로 배포가 생겨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식당과 다방을 번갈아 들락거리던 나는 수율이 어느 2층 다방을 올라섰다. 이때 발밑에서 삐걱거리던 나무 계단의 추억 깊은 소리는 나중에 대학 시절 이대 앞 파리 다방을 올라가며 다시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서 오세요 하다가 껌파리를 보고 난처해하는 레지 누나의 얼굴에 빙그레 웃으며 미안해요 누나 하고 응석 부리며 인사를 했다. 변두리 다방이라 그런지 그날은 연인들이 안 보였다. 혼자 앉아 보리차를 마시는 아주머니께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껌 있어요. 교복을 입은 나를 아래 위로 찬찬히 훑어보던 아주머니께서는 이 껌 얼마지? 예, 한 통에 10원입니다. 조금 놀란 기색이던 아주머님은 10통을 달라고 하셨다. 이런 일이 처음인 나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래, 불쌍한 고학생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적선을 베푸는 거야. 아무려면 어때?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러면 구걸하는 게 되는 거야. 아주 짧은 고민 끝에 나는 결심하듯 대답했다. 안 됩니다. 한 통만 사세요. 이번에 놀란 쪽은 아주머님이었다. 뭐 이런 껌파리가 다 있나. 의아하다는 미소를 지으셨다. 다시 내 얼굴을 빤히 보시며 굳게 담은 입을 보시더니 천천히 말을 이으셨다. 그래, 알았어요. 내가 한 통, 남편이 한 통, 두 딸, 시어머니, 시누이가 한 통씩. 이렇게 한참을 설명하시면서 10통이 필요한 이유를 일일이 대셨다. 내가 납득 못하면 가족들 이름까지도 될 태세였다. 내가 그 자리에서 공감이 갔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나로서는 마음의 상처가 전혀 없이 껌 10통을 한 자리에서 팔았고 그날까지 중에서 최고의 매상을 기록했던 일도 생생하다. 도매점 주인 아주머님도 놀랐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 아주머님과의 일은 내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다. 고학을 하며 대학까지 졸업한 나는 30대 후반에 장학회를 설립했다. 500여 명의 회원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모은 돈 전액을 장학금으로 장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모임이었다. 소외 환경의 청소년, 독립운동가 후손, 민주화운동 유가족, 장애인 가족 그리고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회였다. 젊은 청년인 나로서는 제법 규모가 있고 보람있는 활동이었다. 한번 선발되면 졸업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학교나 기관에서 추천이 줄을 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보성중학교 껌파리 시절에 껌 10통을 사주신 그 아주머님을 다시 만났다. 서울의 어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장학회원들을 초대하고 장학생과 관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식장이었다. 장학생들을 이름을 불러 단상에 오르게 하고 이사장인 내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중이었다. 유난히 얼굴이 까칠하고 덩치가 큰 학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내 앞에 섰다. 장학증서, 한사연 장학회 제 사회자의 낭독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그때였다. 아저씨,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가려서 오긴 왔는데요. 더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 갑자기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아주머님의 따스하던 목소리가 내 가슴 가득 파고 들어왔다. 내 거 한 통, 내 남편, 딸, 시어머님, 그리고 일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른다. 나는 그 장학생을 부둥켜 안으며 귀에 속삭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학생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장사하며 동생들 보살피고 병든 어머님 약사드리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학생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주섬주섬 주워대는 내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고마울 정도였다. 마침내 꾸벅 인사하고 내려가는 그 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그런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소외환경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장학생 선발만 하고 전달은 개별적으로 조용히 해왔다. 그러고 보니 그 아주머님은 껌 10통을 사면서 한낱 껌 파는 소년인 내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그토록 열심히셨다. 우연히 마주친 한 소년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애쓰신 그분의 배려가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다. 내가 지나친 배려라고 지적받을 정도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를 하는 습관이 생긴 것도 기실 그 아주머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만나고 싶은 분이다. 오늘 이른 첫눈이 내린 밤, 설레임 속에서 그 아주머님을 생각하며 스산한 밤을 지새운다. 그렇다. 배려가 없는 애정은 참 사랑이 아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충북 제천시 송악면 출신으로 8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는 키가 181cm, 몸무게 87kg의 덩치가 큰 사나이로 혈액형은 A형입니다. 머리가 유난히 크고 위아래로 긴 편이어서 중학교 때 별명은 말대가리였기도 했습니다.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하여 끈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유난히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는 그는 음악다방 DJ, 레스토랑 지배인, 맥주홀 웨이터, 포장마차 행상, 구두닦기와 신문팔이에서부터 가정교사와 택시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40여 가지 직업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고학으로 학교를 다닌 눈물겨운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고아원 야학, 장애인 운동, 도시 빈민 운동을 통해 유난히 따뜻한 가슴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이근규 전 제천시장 얼굴이 호남형으로 잘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코가 커서 농아인들은 주먹을 코에 대는 것으로 이근규의 얼굴 이름으로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서울의 보성중학교,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문학적 진실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신념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방송기획단 차장, 한중문화협회 총무이사, 인터넷교육방송국 G캐스트 CMO, 클리포드 상무이사, 동진이공 상무이사, 제천청소년문화의 집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4년간 민선 6기 제천시장으로 일했으며 그때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장,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여 전국을 무대로 왕성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